시작합니다. 오래 걸렸네. 이 영상 찍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가 5년 남짓 됐는데 잘할 수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그리 망설였는지 하여튼 소식을 전하고자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베트남 3대 도시 하이퐁이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인구가 상주 인구가 한 230에서 250만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하고 흡사한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인천도 한국에서는 3대 도시이고 여기도 항만이 갖춰져 있고 공항이 좀 작지만 아담하게 공항도 있고 한국 그 김해나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4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는 뭐 항구 도시이고 베트남에 많은 도시를 가보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곳이 도시가 정비가 좀 깨끗한 편이고 쾌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산물도 좀 나오고 공업도시다 보니까 각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근소도시라든지 그 주변 성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하이퐁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활력이 좀 있는 도시.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은 어느 도시를 가도 유소년이라든지 아기들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곳은 뭐 인구가 뭐 급속도로 느는 것이 좀 감소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그런 데를 가보면은 아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아기를 쉽게 갖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아직은 뭐 말을 어렵게 할 거 없이 내가 이 젊은이들한테 궁금해서 몇몇 여자 남자들한테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30, 40이 되어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아기 엄마 아빠들이 많더라. 이곳은 서로 좋으면은 아기를 만들고 결혼은 차후 문제고 형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한 그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여기서 추세가 이제 각성들을 했겠지만 그 애를 낳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 뭐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애 뭐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지 밥그릇 챙겨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참 무책임한 얘기고 한국도 뭐 애기들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듯이 이 나라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어린 시절 학교 가려면은 국민학교도 육성예비가 있었는데 이 베트남도 무상교육이 없어가지고 육성회비인지 뭐 그런 걸 떼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 이거죠. 이제 뭐 직장 생활에서 어렵게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미혼모가 아기를 1명, 2명을 키운다? 이거 상당히 버거운 문제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물어봤더니 아직도 좋으면은 뭐 한국에 비해서 쉽게
동거를 하고 아기를 갖고 아직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란하다 이것은 아닌데 좀 쉽게 생각해서 아기를 갖는다. 이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가질 때는 내가 주거를 해야 될 집도 걱정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연애를 몇 년씩 하면서도 결혼을 주저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 30, 40대에 한국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들이 많다. 베트남은 그 망설이고 주저함이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로 결과물 베이비가 있다 이거지. 애기가 하여튼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가 많다는 것이 그게 국력이지 무엇이요. 우리 지금 심각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그 시댁이 됐는지는 몰라도 1억을 주네 무슨. 근데 그게 1억 준다고 아기를 덜컥덜컥 낳을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가치관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는데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뭐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나.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해보네. 미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시대가 그때는 뭐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실 수 있겠지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10월 26일 여기는 베트남의 하이퐁입니다. 자, 이곳을 앞에 둔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많은 생각도 했고 혼자는 못 살겠고 결혼을 또 재혼이라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국제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나보다 먼저 한 그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 17년 전, 18년 전 그때쯤 되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한 좋은 모시기 친구 따라서 중국에 가봤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여성을 소개도 받아봤고 두 번째로 태국 거기 여행도 한번 다녀왔고 세 번째로 이 베트남이라는 데를 왔는데 가감없이 17년 전, 16년 전 그때 베트남을 처음 와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오토바이도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 차 있는 정도의 수가 오토바이였고 자전거가 많았어요. 자전거. 근데 비포장도로도 있고 뭐 포장도로도 있고 했지만 이 도로 사정이 원체 울퉁불퉁 좀 안 좋은 도로 사정 때문에 하노이에서 이 하이퐁 처갓집까지 오는 그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는데 이게 4시간 이상 걸리더란 말이지.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꼬불탕 또 30km 40km 달리니 80km지만 실제 운행 거리는 한 120km 길이 뭐 꼬불탕거리고 그 4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도 제법 많이 갖춰져 있고 그 시간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도로 사정이 좋다 보니까
또 이 나라 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시간, 이 교통 체증이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끔 묻는 경우가 있어요. 베트남 어때? 그것이 한국으로 따지면 뭐 7, 80년대쯤 되지 않아? 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맞다고 볼 수도 있어. 그 일부분. 뭐 이 도심이 있지만 이 도심에서 불과 몇십 킬로만 가면은 시골 농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한국의 7, 80년대 농촌 모습하고 흡사한 게 있지. 뭐 그거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인터넷은 뭐 세계가 하나지 뭐 무슨 여기에 시차가 어디 있어? 인터넷은 바로 전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동시대에 살고 있다. 뭐 옛날 뭐 일본에서 한국 너희들 우리 따라오려면 20, 30년 걸릴 것이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건 참 의미 없는 말이고 지금 시절에 이 베트남도 한국하고 뭐 문화가 늦춰지고 생활이 늦어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똑같이 가고 있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있다. 소득 격차가 있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흔히 묻는 것이 거기는 평균 임금이 얼마나 돼? 이것을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 근데 노동자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30만 원. 근데 일당쟁이라고 봐야지. 일당. 한국의 그 일용직 근로자,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뭐 15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여기도 그 기술직이 아닌 그냥 뭐 뒷일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10,000원이 아니더라 이거지. 15,000원, 20,000원을 받더라 이거지. 그래서 뭐 15일, 20일만 일해도 30만 원, 40만 원 벌 수 있는 하층,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 정도 수입이 된다. 근데 소비 수준은 어떠냐? 물가라는 것이 그래. 내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그 컨텐츠라고 해야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서민들의 사는데 필요한 그 시장 물가라든지 서민들이 어떤 식으로 수입 패턴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거를 내가 좀 다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살면서 내가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 취미 생활이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음식 만드는 수준이지. 뭐 정식으로 뭐 내 요리사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어깨 넘어 뭐 지랄도 하면 는다고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좀 음식을 만드는 편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이 현지인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나누어 줘봐요. 내가 뭐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머무르고 뭐 이제 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좀 빌려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돈 잃고 사람 잃더라 이거지. 그걸 갚고 싶어도 못 갚어. 지출 뭐 고정 지출이 있는데 자기들 수입이 그것을 넘었을 때가 있간 이 나라 사람 사정들도 알지. 돈이 생기기 무섭게 지출이 되게
있는 판인데 뭐 어떻게 빌린 돈을 갚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를 하니까 뭐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나 가난하다, 내가 뭐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안 된다, 그걸 묻지 않아도 내가 미리 얘기를 해. 나 돈 없다. 그리고 제법 많이 얻어먹을 때는 좀 싼 거 대신에 한 번 얻어먹으면 내가 두 번, 세 번 갚지. 근데 거기에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얻어먹는다. 그 차원이 뭐냐? 이 나라 사람들도 자존심이 세거든. 그리고 또 상당히 이 나라 민족성이 실용주의를 채택했다고 하잖아요. 실용이 뭐냐? 감정은 제쳐놓고 당장 현실의 이익을 우선 지향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과거에 전쟁을 했던 원수들하고도 지금 뭐 수교를 맺고 서로 관계를 갖고, 뭐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있겠지만 내가 몇몇한테 물어봤었어요. 또 조심스럽게. 과거 한국이 베트남에 와서 전쟁을 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수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민족성이 거기에 크게 반영이 되는 얘기인데, 한국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느냐. 미국 형님이 가자고 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팩트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지. 일단은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지. 형님들이 가자 해도 와서 우리가 뭐 절천지 위인수도 아닌데 우리 싸우고 뭐 어느 도시에서는 그 숭악한 짓도 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과 친하게 지내고 한국의 도움을 받고 서로 교류를 하되 잊지 말자 해서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한국인 전쟁 범죄자들이 그 막 나쁜 짓을 한 그런 도시가 있어요. 뭐 비석도 세워서 잊지 말자고 상기하자고 세워놨더라고. 하여튼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말이 또 빠졌네.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이웃들, 현지인들한테 나눠줘 봤는데 몇 가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금도 김치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한번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 좀 팔아라, 나한테 먹고 싶다. 그래 참 이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되는데 이걸 무상으로 계속 나눠주자니 그렇고, 돈을 받자니 그렇고, 이게 참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거 한 가지가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야 되겠네. 지금 대략 1kg에 10만 동에 팔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들어왔는데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좀 이게 공장에서 대규모로 김치를 생산하면 키로에 5만 동을 받아도 되고 6만 동을 받아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500원 키로에. 나 같은 경우 김치를 자주 만드는데 내가 20kg를 가져다가 새벽 4시, 5시에 가서 김치 재료를 사서 그 일이 밤 9시 그 정도까지 꼬박 걸리는 일인데 20kg를 내가 사다 만들어. 그러면 그게 팔 수 있는 건 한 25kg 되겠네. 근데 25kg를 10만 동씩 받는다. 그럼 뭐요? 250만 동? 250만 동이면 우리 돈, 한국 돈으로 13만 원. 그럼 재료값이 나는 뭐 한국 식자재를 많이 쓰는 편이고 위생, 청결 이런 걸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13만 원 전량 다 판매를 해도 13만 원인데 구입비는 한 7만 원 되는데 그럼 마진이 6만 원이나? 내가 그 6만 원 소득을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네. 내 인력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규모를 키워서 이 현지인 한두 명 인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100kg 정도는 해야 이게 내가 겸손하게 뭐 내 일당 10만 원만 따진다 해도 이 수지 타산이 나와야 나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무료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아니고 뭐 수지 분석을 해서 그 나오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이제 수요층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을 때 하면 되고 일단 급한 대로 달래는 선으로 뭐 가끔 좀 무료로 나눠주는 게 답이지 않나 싶고 시간이 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끊고 이 편을 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지리하면 안 되니까 이 언어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몇몇 분들이 여자 문제를 또 궁금해 하더라고. 뭐 한 달 살기. 다음 편에 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